어느 봄날 오후 70대 김할머니는 손자에게서 받은 고급 건강기능식품 여러 통을 식탁 위에 나열해 놓고 계셨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칼슘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드셔야 할 알약만 20여 개에 달했지요. 이 많은 걸 다 드셔도 괜찮으세요라는 딸의 걱정 물음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건강이 좋다고 하는 건데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뭐. 하지만 한 달 후 할머니는 원인 모를 소화불량과 피부, 발진으로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좋다고 믿어왔던 건강상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조선시대 허준 선생이 저술하신 동의보감에서부터 현대 영양학에 이르기까지 음식이 약이 되려면 단순히 좋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펼쳐보면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식과 약의 근원이 같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음식이 무조건 약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먹어야 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도 적당히 마시면 생명의 근원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건강식품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 건강식품이라고 적힌 것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힌 것이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지만 소위 말하는 건강식품은 그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일반 식품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건강 기능식품조차도 마법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4,000건이 넘는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니 건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마치 화려한 포장지에 감사인 선물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의보감에서는 참깨를 두고 오래 먹게 되면 몸이 가분해지고 오장이 윤택해지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올바른 방법에 있습니다. 참깨를 9번 찌고 9번 말려 절구로 찧어서 꿀로 반죽해 알약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지. 그냥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마치 좋은 약초도 잘못 따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과일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분명 과일은 비타민과 모기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 멈축되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판되는 과일 주스들은 첨가단까지 들어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 마셨던 주스가 오히려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지요. 토마토와 설탕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어릴 적 많은 분들이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드셨을 텐데요. 이것이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조합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설탕이 체내에서 소화되려면 비타민 B1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토마토에 있던 소중한 영양소들이 설탕 분해를 위해 소모되어 버립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일반 돌멩이와 바꾸는 것과 같은 손해를 보는 셈이지요.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아몬드, 호두, 잣 등은 분명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아몬드 한 흡입 800칼로리가 넘는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견과류가 오히려 체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게다가 시판되는 견과류에는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고혈압 환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고용량 제품을 선호하시는데 하루 1000mg 이상 섭취하면 메스꺼움, 설사, 요로 결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수용성이라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타민 A의 경우입니다. 특히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과다 섭취하면 폐암 발병률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인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단백질 열풍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고단백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촉진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냄새 때문에 구취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단백질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동해 보감에서는 음식의 산극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 영양학으로도 그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새우를 함께 먹으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새우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콩류와 치즈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과 복부만감을 일으킬 수 있지. 우유와 바나나의 조합도 소화가 어려워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만들 때는 계피나 육두구 가루를 약간 넣어 소화를 돕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열 음식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버섯을 제가 열하면 단백질 분자 구조가 변형되어 독성을 띨 수 있고 닭고기를 제가 열하면 살모넬라균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지요. 동해보감에서는 인체를 5장 6육부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음식과 색깔을 제시했습니다. 간에는 신맛과 푸른 음식, 심장에는 쓴맛과 붉은 음식, 비장에는 단맛과 노란 음식, 폐에는 매운 맛과 흰 음식, 신장에는 짠맛과 검은 음식이 좋다고 했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동해 보감에서는과 불급이라 하여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도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약물 복용이 많은데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메가 3는 혈액은고 억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칼슘제와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면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들이 서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참으로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의보감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해 보면 먼저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지요. 마치 같은 옷이라도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깔이 다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제품을 함께 복용할 때는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음식의 조리법과 보관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공의보감에서 참깨를 9번 찌고 9번 말리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넷째, 음식의 궁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끼리도 함께 먹으면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요.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새로운 건강기능, 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계절과 환경을 고려한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계절에 따라 다른 음식을 권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름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더위를 식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일곱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광고하는 가공식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일수록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덟째, 식사의 시간과 환경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같은 음식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 몸의 상태도 나이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방법이 지금도 좋다고 할 수는 없지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검증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각종 건강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만병, 통치, 하루 만에 효과를 본다. 같은 과장된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동의보감에서 말한 진정한 건강법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꾸준히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5조 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클수록 부작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1132건의 부작용 추정 사례가 신고되었다고 하니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지요. 특히 하약제를 복용하는 노년층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66세 노인의 35.4%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건강기능 식품까지 더하면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식동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뜻인데 이는 일상의 음식 자체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제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봄에는 새순이 나는 나물들로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성질의 과일과 채소로 더위를 이기며 가을에는 견과류와 곡식으로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에 맞는 건강법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자연의 리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같은 음식을 먹고 계절에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자연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선호하지요. 그러다 보니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그것을 인위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완하려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공의보감의 지혜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천인합일이라는 사상, 즉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서는 여름철에 수박을 먹으라고 구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박이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더위를 식히는 성질이 있어 여름에 적합하다고 그 이유까지 명확히 제시합니다. 반면 겨울에는 수박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생강차를 권하지요. 같은 음식이라도 시기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 주스나 슈퍼푸드 같은 개념들이 얼마나 1차원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은 동의보감의 전체적 균형 사상과는 거리가 멀지요. 동의보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정신원입니다. 참깨와 꿀로 만드는 이 환약은 단순히 영양 보충이 목적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조법입니다.
참깨를 9번 찌고 9번 말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 소화가 잘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지요. 이는 현대의 영양제들에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어떻게 가공하고 제조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분표만 보고 제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과 품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개인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 유의라 하여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그래서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대 건강기능식품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식으로 광고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점이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빵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개인의 유전자, 장내, 미생물, 생활, 습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지 내 몸 상태에 적절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양생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특히 음식을 먹은 후에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지,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면 몸이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또한 식사의 환경과 마음가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식으라 하여 식사할 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식문으라 하여 화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으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억제하고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하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식생활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밥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도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급하게 먹는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겠지요. 동의보감에 또 다른 지혜는 미병치료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개념인데에는 현대의학의 예방의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방의 방법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좋은 인간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거나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최근 들어 기능성 식품이나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정한 슈퍼푸드는 바로 제철에 나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입니다. 봄나물, 여름과일, 가을, 곡식, 겨울 뿌리 채소들 말이죠. 이런 자연식품들은 단순히 영양소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기운을 우리 몸에 전달해 줍니다. 봄에 새싹들은 겨울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름에 과일들은 더위로 지친 몸의 시원함과 수분을 공급합니다. 가을에 견과류와 곡식들은 추위에 대비해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게 해주고, 겨울에 뿌리, 채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굳이 인위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완벽한 자연식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바쁜 현대생활, 환경오염, 토양의 영양소 고갈 등으로 인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건강기능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안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지요. 건강기능 식품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세요. 셋째, 권장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넷째, 여러 제품을 함께 복용할 때는 성분의 중복을 피하세요. 다섯째,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건강은 하나의 마법 같은 해결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공의, 보호감에서 말하는 일상직도의 정신, 즉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식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맡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몸에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정보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오. 과거에 좋다고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해롭다고 밝혀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되 동시에 검증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의 비밀은 특별한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 속에,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 속에 있지요. 화려한 광고와 화장된 효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기울이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동의보감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진정한 건강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